운동 안 하면서 왜 사냐고? 네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기다렸어. 지난번 미리 스포로 했듯이 저는 아이폰보다 이 애플워치 울트라를 더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빠르게 직구를 했지만, 이번에는 비행기 문제인지 아니면 배송대행지 문제인지 이번 직구는 유독 엄청 느리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린 만큼 오늘은 애플워치 울트라 언박싱입니다. 네가 산을 타냐, 오지를 가냐, 다이빙을 하냐, 왜 그런 오버스펙의 워치를 사냐? 저번이랑 똑같아. 조던 사서 농구 안 하고 롤렉스 서브마리너 사서 다이빙을 안 하는 것과 같이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샀다고. 이번에는 이 케이스가 사이즈에 구분 없이 울트라는 무조건 49mm로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구입할 때 보니까 밴드의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얘를 구입할 당시 해외 출장 가 있어서 엄청 바빴기 때문에 고민할 틈이 없어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스몰 사이즈로 구입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 손목에 맞을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게다가 제 손목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좀 가는 편이라서 49mm 케이스가 잘 맞을지. 이번 박스는 기존에 있었던 애플워치의 박스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 그 재활용의 소재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구입한 건 티타늄 케이스 그린 알파인 루프로 구입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스몰 사이즈. 뜯는 방식은 예전과 동일하고요. 오, 이번 애플워치 박스는 되게 특이하다. 애플워치, 이건 또 뭐야? 오, 워치에 대한 조합. 기존 애플에 있는 설명서랑은 완전 달라요. 와, 이러한 설명. 뭐야 이거? 애플 카드처럼 들어있는데요? 아, 이건 그냥 쪼가리. 와, 근데 멋있다. 그리고 워치가 두 개 들어있는데 안쪽에 박스가 두 개 들어있는 방식은 기존의 애플워치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정하기로는 위에 있는 건 케이스가 들어있을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밴드가 들어있는 거지. 긴장감을 위해 밴드부터 뜯어볼까요? 알파인 루프 그린이고, 이것도 제가 잘못 샀어. 나중에 제대로 보니까 조합에서 오렌지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는 방식이 되게 특이한데, 와, 되게 빳빳한 골판지 같은 거에 들어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재밌는 언박싱인데요. 밴드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스트랩이 체결되는 어댑터 부위도 티타늄이고, 버클 부분도 티타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체결할 때 다시 이렇게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밴드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망의 애플워치 울트라. 오, 방금 좀 멋있었나? 안쪽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가이드 요런 홈 파져 있고요. 이건 뭐야?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와, 이러한 센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표현해놨네.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애플워치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흰색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제가 기다렸던 애플워치 울트라. 벌써부터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무게감이 장난 아닌데? 그리고 뻗기기 전에 옆에 봐도 이 티타늄 소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 뭔가 독특함이 이 오렌지 링까지의 포인트. 이야, 뒤쪽 케이스 뒷면에 있는 색깔도 이번에는 맞춰버렸네. 체감상 갤럭시 워치 5 프로보다도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애플워치 일반 버전이 45mm, 가장 작은 사이즈 41mm와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는 확실히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께의 차이도 확실해요. 엄청 두꺼운 모습. 그럼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가 밴드 호환이 가능할까? 아쉽게도 당연히 41mm는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49mm와 호환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45mm 호환이 된다고 했는데 한번 잘 될까? 기본으로 들어있는 알파인 루프를 45mm 케이스에 연결했을 경우 딱 맞기는 한데 양쪽에 손으로 만져보면 살짝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만져보지 않는다면 거의 일체감 있게 체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반대로도 한번 체결해 볼게요. 애플 정품 45mm와 49mm는 모두 호환이 되겠는데요. 그럼 반대로 45mm 밴드로 들어가긴 들어간다. 브레이드 솔로 루프는 원래 조금 더 작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9mm 케이스에 넣었을 때는 안쪽에 좀 작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체결되는 거는 뭐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모두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착용했을 때도 뭐 별 이상 없이 다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알 사이즈가 진짜 크긴 크다, 그죠? 무게감이 꽤 있기 때문에 밴드가 완전히 타이트하게 체결되지 않잖아요. 케이스의 위치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요. 얘를 구입하게 된다면 무게 때문에 쏠릴 수도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밴드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갤럭시 워치가 사실 이제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편이거든요. 갤럭시 워치 5 프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어때요?
두 개 놓고 비교하면 케이스의 사이즈는 확실히 애플워치가 훨씬 더 큰데 갤럭시 워치는 여기 체결하는 부위가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갤럭시 워치가 조금 더 커 보이는데 알 사이즈는 애플워치 울트라가 훨씬 더 큽니다. 갤럭시 워치 4 44mm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정도의 느낌이다.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갤럭시 워치 4와 비교, 갤럭시 워치 5 프로와 비교한 모습, 전체적인 면적만 보면 진짜 커. 디자인에 대한 첫인상은 사진으로 봤던 것과 달리 훨씬 더 러기드한 느낌이 들고 무게감도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절대 가볍진 않아요.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러기드한 스마트워치들을 한번 구입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상 그런 거는 너무 러기드해서 좀 별로였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 애플워치 울트라는 고급스러우면서 그 러기드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전 세대까지 애플워치의 오른쪽을 보면 여기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디자인이고 용두가 튀어나와 있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는 데는 사실상 이제 조금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편하기는 한데, 용두를 제가 아까 살짝 돌려봤거든요. 기존까지의 용두는 되게 잘게 쪼개져 있으면서도 휙휙 돌리기 좋은 편의성이 있었다면, 울트라의 용두는 큼지막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구분감은 좋지만 위아래로 케이스가 막혀있기 때문에 휙휙 돌리기에는 조금 불편해진 감이 없잖아 있나. 애플에서 이렇게 애플워치를 만드는 이유는 외부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장갑 끼고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분감은 확실해서 좋지만 휙휙 돌리는 그러한 재미는 조금 사라진 게 아쉽습니다. 기존까지는 센서 부분들과 뒷판 모두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으면서 블랙으로 되어 있었다면 케이스 색상과 모두 맞췄어요. 왼쪽에 동작 버튼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톤 포인트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무 좋거든요. 버튼의 소재도 티타늄이라서 되게 고급스럽고, 이것도 눌렀을 때 동작 버튼을 누르면 이게 거의 이제 바로가기 버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누르면 동작 버튼으로 수행할 요거를 선택하세요. 이걸 누르면 운동을 할 것인지 스톱워치를 할 것인지, 만약 스톱워치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랑 함께 사용할 수 있네. 일을 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시간부터 체크를 하고 싶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톱워치가 시작돼요. 랩 표시. 한 번 더 누르면 랩이 되는구나. 동작을 운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누르면 운동 시작. 여기서 한 번 누르면 구간 표시가 되고, 동작 버튼은 사용을 잘하면 꽤 편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켜자마자 든 생각이 뭐냐면, 시리즈 8과 비교했을 때 베젤리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동일한 워치 페이스로 놓고 보잖아요. 얘는 시리즈 7이지만 8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라고 보자면, 얘는 거의 베젤리스처럼 이제 화면이 꽉 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울트라는 비교적 베젤이 꽤 두껍게 느껴집니다. 기존 애플워치 시리즈들은 모두 이제 끝쪽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둥글면서 좌우로 스와이프하거나 이런 제스처를 쓸 때 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반면, 애플워치 울트라는 충격에 강하기 위해 평평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어요. 자세히 보면 하우징이 디스플레이보다 살짝 더 높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는 되게 미묘한 것 같습니다. 41mm에서 45mm로 가면 사이즈의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지고 45mm에서 49mm로 나면 동일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베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크기 사이즈에 대한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디스플레이에 대한 몰입도는 기존 버전이 더 깔끔하고 베젤리스한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베젤 차이가 왼쪽이 45mm, 오른쪽이 49mm 울트라. 이번에 야간 모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돌리면 된다고 했어. 용두를 돌리면 바로 야간 모드로 전환되어서 어두울 때 사용하기 좋도록 쓸 수 있는 야간 모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쓸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밝기도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최대 20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워치를 사용했을 때도 밝기가 그렇게 아쉽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울트라, 진짜 막 산악이나 햇볕이 완전 쨍한 데서 좀 잘 볼 수 있게. 스피커와 마이크, 지금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 이제 옆쪽을 보면 여기 흰색 띠가 있는데 이게 아마 GPS 안테나와 셀룰러를 위한 안테나로 추정되고 듀얼 스피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사운드가 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 사이렌 소리인데 최대 180B까지 86dB의 그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한번 잠시 해볼까요? (180m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여기 마이크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한 성능, 바람이 불었을 때도 마이크에 대한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대 40m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신 게이지가 있는 구멍, 이렇게 애플워치 울트라에는 여러가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죠. 자꾸 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해서 착용하고 한번 이야기를. 이번에 GPS가 조금 달라졌죠. 기존에는 L1이라는 것을 사용했고 이번에 보조 주파수인 L5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이 2개 추가된 것이 아니라 메인이 있고 보조 주파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애플에서 듀얼 GPS를 탑재했다고 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자랑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론 갤럭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듀얼 밴드를 탑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하기론 갤럭시 S20 플러스를 썼을 때도 듀얼 GPS를 지원했을걸요. 그래서 기기의 위쪽에 보면 GPS를 위한 안테나 띠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앱을 사용하면서 GPS를 찍고 트래킹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애플워치를 사용하게 된다면 애플워치에 있는 GPS를 사용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애플워치의 경우 아이폰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이폰을 기반으로 GPS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는 배터리를 위해 애플워치에 있는 GPS는 사용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애플워치의 GPS는 언제 사용하냐? 아이폰은 집에 두고 애플워치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만 애플워치에 있는 GPS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경로 대짓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체크 포인트를 정해두게 되고, 만약 길을 잃게 된다면 경로 대짓기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리즈 8도 사용 가능하고요. 다이버를 위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죠. 제가 보니까 여기 깊이 앱이 추가된 모습을 있거든요. 애플워치를 물속에 담가서 깊이를 기록하십시오. 수영장이나 바다에 지금 뛰어들 수는 없지만 물속에 빠뜨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 깊이 인식했다. 여기 시간이랑 0.2m, 그러면 20cm 아닌가? 물의 깊이는 대략 한 22에서 23cm 정도 되는데 애플워치에서는 0.2m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이 정도의 깊이에도 인식을 하기는 하는구나. 이거 애플워치 어떻게 꺼내지? 물 넘치는데요. 보이시나요 지금? 0.2. 이거 뭐예요? 지금 0.2에서 쭉쭉쭉 올라가면 0.1. 여기서 용도를 돌렸을 때의 변화는 없어요. 수중 잠금이 수중 잠금이 기본으로 되어 있구나. 0. 신기하지 않아요? 물속에서 나오니까 자동으로 또 꺼졌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의 경우 40m까지 가능한 스쿠버 다이빙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이빙 컴퓨터로 유명한 앱은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추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대 40m까지 되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할 때는 다이빙 수트를 입게 되는데, 그때 만약 이제 수트를 입고 애플워치를 착용하게 된다면 센서를 모두 가리는데 이게 애플워치에 대한 의미가 있냐? 실제로 애플워치 울트라는 물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머지 센서들은 모두 끄게 되고 측면에 있는 센서로 깊이와 수온만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차피 뭐 다이빙 수트를 입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만약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 이것을 가능하다면 저한테 뭐 DM이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가서 애플워치 울트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충돌 감지라는 게 새롭게 생겼죠. 새로운 가속도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된다면 가속도계와 마이크와 여러가지 센서로 인해 이제 충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제가 차량을 뭐 이게 사고 난 걸 테스트할 수도 없고, 알고 보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인 승용차 정도에서만 지원하고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온도 센서가 새롭게 들어갔죠. 요거는 지금 하단에 온도 센서가 하나 들어갔고 디스플레이 쪽에 온도 센서 하나, 총 2가지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 심전도 체크하는 기능이나 이런 다양한 기능이 들어갔을 때 식약처의 인증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애플워치도 식약처 인증이 지나면 온도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 센서의 경우 0.1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은 쓰이는 곳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건강 앱에서 아니면 이제 수면 측정을 할 때 내 몸에 대한 온도 트래킹을 하고, 또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 주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에 사용하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언박싱을 하면서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해 둘러봤고, 애플워치는 제가 보면 아이폰의 경우 조금 이제 빠른 주기로 이제 바꾸는 것 같고, 애플워치나 아이패드의 경우 한번 구입하면 굉장히 오래 쓰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특이하고 흔하지 않은 걸 좋아해서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를 구입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만져보니까 느끼지만 대부분 유저분들은 이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기기 덕후구나, 여기에 탑재된 기능을 쓰시는 분들, 애플워치의 디자인에 질리신 분들이 나는 좀 이러한 특이한 디자인으로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구입할 만한 애플워치이지, 나머지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애플워치를 구입해도 충분히 좋게 쓸 수 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언박싱이기 때문에 언박싱을 하고 첫인상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에는 이 GPS 기능을 갤럭시 워치 5 프로와 비교해서 러닝을 했을 때 GPS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 깊이 측정 앱 있잖아요, 이걸로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했을 때 어떠한 경험을 줄지 한번 경험해봐서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밴드 사이즈 선택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도 착용을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끼고 뺄 때가 좀 너무 불편하고, 한 제 손목에는 미디엄 사이즈 정도는 되어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